네, 안녕하십니까. 지지옥션 정강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 최근에 제가 제보받은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인즉 이렇습니다. 제보자분도 부동산, 특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전 경험을 많이 쌓고 부동산 경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러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처음에는 그럴까 했는데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본인 돈까지 써가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냐고 캐물어 보니 지분경매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A와 B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느 한쪽이 지분경매로 나오면 그 한쪽을 받아서 낙찰받아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뭐냐면 한쪽 지분을 낙찰받고 다른 쪽의 지분의 소유권자가 그 아파트에 산다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반으로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가 반쪽 지분을 낙찰받고 소유권자가 되면 상대편 지분권자가 거기 살면서 월세 채권을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월세 채권을 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저도 이전 편 추천물건 지분경매 물건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알려준 방법에서 법을 위장한 꼼수를 하나 알려줍니다. 그러고는 이게 무척 대단한 것이냐 의식이 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가 차서 제보자분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셨는지 저한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잘못해서 위법이나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묻기 위해 연락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보자분이 알려준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가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가등기를 하는 것이 불법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가등기를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가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반쪽 지분을 내가 받아서 지인을 시켜서 내 부동산에다가 가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 가등기라는 것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또한 남을 시켜서 형식상 가등기를 하는 것은 사행위가 되는 것이고, 가짜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이것 또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가등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장미 아파트를 너무나 살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은 돈이 계약금밖에 없는데 1년 뒤에 적금을 탄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파트를 아무한테 팔지 말라고 내가 선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돈만 내면 나는 바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여기서 되냐 하면, 가등기, 다른 말로 하면 순위보전 가등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를 하고 나서 누군가가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등기 되어 있는 집을 사면
차후 가등기가 본등기가 됐을 때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 되어 있는 물건들은 누차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보자분이 알게 된 지분 경매 방법을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냐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시켰다고 했죠. 반쪽 지분을 낙찰받고 지인을 시켜서 가등기를 해 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채권 확인 판결을 받고 나머지 지분을 경매에 내놓게 됐을 때 한쪽 지분에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사항이 되는 거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유찰이 되어서 낙찰가가 반드시 떨어질 테고 너는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써서 싼 값에 가져와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거 법을 이용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의 재산을 훔치는 짓이에요. 왜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쪽 지분에 가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분을 월세 채권으로 이용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내 가등기는 물론 한쪽에 있는 가등기이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인수사항이 되고 나머지 지분을 낙찰받고 협의가 안 될 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지인을 시켜서 내 쪽 지분의 선순위 가등기를 가짜로 해서 결국 나머지 지분권자의 나중에 차후 배당받을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기꾼이 맞았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거 좋죠. 좋은데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게 돈 벌어야 하지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피눈물 나니까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가등기까지 가짜로 해서 남한테 피해주고 살지 말자고요. 자, 오늘은 약간의 편법을 위장해서 지분 경매와 가등기를 이용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따라 하시란 말은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좋지만 남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나면 나에게는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서 가지고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지옥전 정강민이었습니다.